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 합쳐서 코스피에 2조 1천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었죠. 근데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안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흐름을 단 한 방에 뒤엎으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전일의 하락보다 더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코스피가 재차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408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내일 올라가면 바로 4100포인트죠. 지금의 지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종목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멈추기 전까지, 예? 반도체의 흐름이 멈추기 전까지 지수는 사실상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코스피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강하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들의 여전한 이 인버스 사랑 덕에 반대급부의 레버리지 ETF로 돈이 무한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맘 놓고 막 사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이 강함 속에서는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어제 GTC에서 젠슨왕 CEO의 이 AI에 대한 버블론을 한번 불식시켜주고, 그 불식시켜주는 내용을 숫자로 또 증명을 해줬죠. 이전 버전인 H100은 400만 개가 판매가 되었는데, 루빈 플러스 블랙웰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미 사전 계약만 2천만 개가 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조다. 700조다. 이게 5분기에 걸쳐서 다 걸려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환호하면서 간밤 엔비디아가 6%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기본적인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좋은데,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아침에 잠시 흔들렸다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한 번에 확인을 해주죠. 2026년도까지 완판, 수익은 확보, D램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 왜? 투자가 HBM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말에 이미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SK하이닉스를 위해서 트레이딩으로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근데 못 타버리면서 좀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요새 대형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한 대형주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아니면 흔히 말해서 이 개별 종목에 엣지가 있어야 되겠죠. 엣지라는 것은 업종이 좋은 상태에서 좀 더 포인트를, 그러니까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종목을 쳐내 가면서 계속 계좌를 리밸런싱 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유료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쏘고 SK 하이닉스가 확인시켜준 반도체 2026년도까지 간다. 원전의 두빌 오늘 대단했고, 조선 하나오션이 조금 아쉽지만 내일부터 혹여나 트럼프 혹은 러트닉의 방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서 CEO 서밋에서 발언했던 하나필리조선소가 좋다. 하나필리조선소가 좋다. 그 다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비공개 말고 공개된 내용에서 우리는 원래 조선을 잘했지만 지금 조선이 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을 했을 때, 미국이 더 원하는 거는 지금 조선이구나. 원전은 한국에서 제한하고 싶구나. 핵을 풀어달라. 핵 연료를 잠수함에 쓰게 공급해달라. 우리가 핵무기에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두비를 비중을 이빠이 실어서 매매를 좀 했었고, 오늘은
지금 뭐 조선주가 오늘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내일 조선주가 네, 이런저런 내용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로 지금 삼성 SDI가 기적같이 올라왔는데 LG엔솔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LG엔솔도 우리 삼성 SDI처럼 흐름을 보여줄지 신경 써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대형주장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막 시장이 반도체로 막 뜨겁고 뭐 종목군들이 막 뜨거운 가운데 FMC가 여러분들 진행이 되고 있어요. FMC.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FMC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텐데 일단은 10월달은 100% 금리 인하니까 금리 인하한다라고 보고 QT에 대한 언급이 나와버리면 이 또한 미증시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올라갈 것이고 뭐 2차 전지도 나쁠 건 없겠지만 근데 2차 전지는 약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 단기간에 상승했던 폭을 일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ESS는 별개로 보고요.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경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거래대금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 좀 부족한 모습인데 거래대금 상위를 놓고 보면 사실상 뭐 SK하이닉스가 4조 7천억, 두빌이 3조 5천억, 삼성이 3조 거기에다가 뭐 삼성 SDI 네이버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더해버리면 사실상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한 10개 모아놓으면 지금 거래대금이 한 15조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무지하게 큰데 시장의 유동성은 확실히 많은데 쏠리는 종목에 많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고객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신용잔고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예탁금 증가율이 더 빠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GTC에서 발표한 내용이 참 서프라이즈였다. 루빈 블랙웰 2천만 선판매 700조 5개 분기 내 기존 H백은 400만 개, 이 수치로 엔비디아는 시총 5조에 근접하며 전일 미증시를 하드캐리하면서 마감되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SK하이닉스의 26년, 뭐 HBM 등등등등등 완판 소식이 나왔죠. 일단은 이게 그냥 종지부를 찍어줘버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그래서 막 오늘 밤 네, 피테크들 실적 발표 등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못 올라간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 할 거 없이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게 이제 조정이 나와도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 관점이고 물려도 그냥 버티는 관점에서 그냥 반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생각지도 못한 뭐 블랙스완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잘 나가던 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도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 하지 말고 현찰로 일정 부분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네, 지금의 불장 어렵지 않게 잘 극복하고 수익 잘 내는 장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과열 여부는요, 분명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동성이요,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열이 깨지지 않고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회원님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과열이냐, 인버스를 해도 되냐. 제가 계속 절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시장을 가지고 하락한다, 조정을 보인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우리가 확실히 느끼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좀 박살 나더라도, 이 판에서 나는 버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에 임하지 않으면 주식에 손이 안 나갈 거예요. 높은 구간에서 더 비싸게 하고 있는 이 판에서 손이 안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그나마 좀
대응이 가능하지. 그 마인드를 바꿨을 때 한 방에 다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일정 부분 쪼개서 종목을 나눠가지고 계속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모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왜? 지금 지수가 4,000원이 넘었는데 당연히 시장은 플러핑이 나옵니다. 위아래 계속 흔들 것이고 조정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훅 좀 심하게 밀 때도 있겠죠. 그런 심하게 밀 때를 대비해서 분할로 사고 일정 부분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의 상승과 시장의 하락 종목 수는 완전히 반비례하는 시장이죠. 어제 S&P 500의 종목 중에 100개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400개가 하락을 하더군요. 상승 비율 20%인데 지수가 1%가 올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묻어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종목군들, AI 워크로드와 함께하는 종목군들이 지금의 시장에 주도주고 지금의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아니면 개별 엣지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 반도체 현재는 상수 장세고요. 조선은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원전은 수주의 꿈을 먹고 움직였으니 시장 사이즈에 화나오고 있다. 어제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 5,500억 달러인데 SMR 관련된 이 금액이 상당했다라는 점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승을 시키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려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마 장이 끝나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 나올 텐데 아마 조선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이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된다. 원전은 올라버렸기 때문에 핵협정이 나오게 되면 핵협정 관련해서 이 수혜를 보는 종목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빌하고 한국전력을 둘 다 가지고 넘어왔었는데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두빌은 뭐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는데 어제 6% 오늘 12% 만약에 내일 뭐 한 5% 올라가면은 대형주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20 몇 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조선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삼성 SDI 대단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EV용을 ESS로 전환하면서 성장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임팩트를 준 것 같은데, LNF는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비용으로 이익이 늘어난 거라 실질적인 적자라 흑자가 안 됐다. 별로다. 그리고 2026년 3분기부터 LFP 대응이 된다. 이것도 별로다. 그럼 나중에 떨어질 확률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별로고 그냥 2차 전지도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대형주만 보고 가야 되는 지금 시장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엔솔 내일 컨콜이 나오면서 추가 강세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밸류체인 중에서 ESS만 딱 떼놓고 보면 신성 FT가 LG 엔솔에 1조 아마 수주가 있을 거예요. 1조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1조 7조에서 2조 7천억의 수주 잔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성 ST가 관련된 흐름을 보일지. 왜냐면 한중 NCS는 삼성 SDI고 신성 ST는 LG 엔솔이니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깜짝 나왔던 젠슨왕 노키아 10억 달러 투자 내용은 아침에 NXT에서 이미 판이 열려버렸고 장 시작하자마자 에이스테크 상한가 가고 5장에 추가적으로 솔리드가 좀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 종목군들이 너무 빨라서 오늘 대응을 전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추후에 조정받으면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 몇 번 해가지고 종목 보면 될 것 같아요. 노키아, 유럽 잘 나가는 게 솔리드 원래 잘 나갔었고요. RFHIC 원래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조정시 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제가 뭐라고 했죠? D&D 파마텍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또 샀어요. 오늘 샀는데 운 좋게도 세주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서 일단은 반은 팔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뭐 일단 다 매도하고 반 팔고
좀 가지고 있고, 알테오제는 기본적으로 제바 안에서는 잡아가야 된다. 물려도 그냥 지금은 잡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는 현재 제 관점에서는 메시치로제와 그냥 비만 연관된 네임밸류 있고 잘하는 기업들 그냥 분할 매수로 담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슈로 간단하게 좀 보면 연준은 내일 새벽 금리 인하를 합니다. 100%예요. QT에 대한 힌트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리보 금리가 거의 바닥권이라 지금 QT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이 없어서 리보 금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이 없어. 그 리보 금리가 아니라 대차 대조,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고, 그거를 연준이 바로 QT를 안 하면 은행의 규제를 풀어서 1조 9천억을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돈 풀기가 내일 새벽에 진행이 되니까 제약바이오 사시고, 그리고 메타, 아마존, 구글 실적 발표 있는데요. 저는 이쪽 실적 발표 좋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적이 좀 깨져도 우리나라랑 연관되는 거는 뭐냐, 투자인데, 그 오늘 메타 CEO 부회장이 한국에서 멈출 수 없다. 전 세계는 그 누구도 지금의 AI 투자를 막을 수가 없다 했으니까, 아, 돈 더 많이 쓰겠구나. MS는 지난번에 돈 더 쓴다 했고, 구글 원전에 투자했으니까 얘네들 돈 계속 쓰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 콩콜이 진행될 텐데, 최근에 EUV 쪽이 많이 약했어요. EUV 쪽 좀 올라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캐펙스 투자 SK하이닉스에서 늘린다고 하니까 원익 IPS나 종목군들 강세던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미중 분쟁, 이거는 2차 전지에 약간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점은 참고하시고, 2차 전지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캐나다 총리 정상회담이 있는데, 캐나다 총리 잠수함이죠. 하나오션 방문 계획이 있어서 하나오션이 잠수함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으로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하나오션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종목 몇 개만 보고 넘어가죠. 뭐 SK 하이닉스 일단 뭐 대단해요. 지금 5일선을 안 깹니다. 어제도 5일선 지지받고 올라왔죠. 오늘도 아침에 실적 발표하고 좀 밀려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상황이 어떠면, 이 검은색이 5일선인데 5일선 타고 주가가 5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센 거예요. SK하이닉스 지금 5일선 타고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급등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제 쭉 매수해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쭉 올라와서 시작하니까 이거 갭이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갭 자체가 5% 갭이 뜨더니 그때부터 쏴가지고 97,000원까지 일단은 올라간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10만원이라는 의미 있는 구간에 가면 분명히 막힐 가능성이 좀 있는 구간까지 좀 올라와서, 일단 1차적으로 10만원이 뭐 한계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동반해서 좀 올라와 줬는데요. 현대건설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전력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만약에 원전 핵연료 관련해서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두 종목 가지고 넘어왔는데, 얘는 한번 물려가지고 손절 좀 하고 밑에 잡은 거는 이렇게 매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하고, 강원 에너지도 원전으로 좀 움직여서 오늘 매매했던 거는 이거 매매하고, 원전 쪽은 이렇게 3개 정도 매매했던 것 같고, 조선주는 하나오션은 당연히 저는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 11선 근처에서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싶었는데 순간 빠졌다 올라와서 이때는 좀 고민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넥스트레드에서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뭐 장중 트레이딩으로는 삼형 엠텍을 좀 매매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여기서 사서 반 팔고 뭐 제법 괜찮았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일 하나오션 집중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D&D 파마텍 제약, D&D 파마텍은 일단 300% 무상증자가 11월 7일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빠지면 매수로 여전히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도 좀 더 사서 뭐 제법 잘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줬고, 뭐 그 외에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비만의 일동제약이라든지 지난번에 좀 강하게 올랐던, 그리고 뭐 나이백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도 사이즈가 좀 되는 쪽 위주에서 알테오젠도 괜찮고, 케어젠도 나쁘지 않아요. 케어젠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ABL, 리가캠 등등 대형주 위주에서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인프라 쪽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혹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세 이후에 지금 대칭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마지막에 쏴버리는 그런 흐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내일은 하나오션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나오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